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적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적서를 이제 부탁하기 위해서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와 관련해서 오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공적서라는 것은 공적서를 요청하는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어느 특정 분야에서 아주 오랫동안 한 우물을 파셔서 전문성을 갖췄고, 그 전문성을 갖춘 내용을 갖고 자기 혼자만의 발전과 부귀영화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아주 순기능의 역할을 하고 좋은 영향을 미쳐서 많은 사람이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살리는데 이제 사회적 파급을 시키는 그런 공적을 가졌다든가 또는 사회 공헌을 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 분들이 주로 공적서를 제출하겠다고 연락을 주십니다. 이제 공적서 제출의 사례는 이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된다고 보시면 되냐면, 공적을 포상을 위해서 공모한다 라고 해서 이제 각 부처라든가 각 기관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이제 공지가 뜨겠죠. 그래서 그 공지를 보고 주변 사람이 이제 너는 공적이 대단한 사람이야, 한번 요번에 제출해봐, 뭐 이런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제 그런 각 부처에서 협회라든가 이제 그 직능단체에다 연락을 해서 요번에 이렇게 공적서 포상을 예정하고 있으니 그거에 해당되는 사람을 추천을 해라. 그러면 그 협회나 직능단체에서 해당되는 이제 전문가면서 공적을 세운 이제 저한테 의뢰를 하신 그분이겠죠.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협회에서 당신을 추천하고자 하오니 공적서를 한번 제출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웬만큼 내락이 돼서 제출하시는 경우가 한 8, 90%고 한 10%, 20% 정도는 본인이 공지하고 이제 자가 셀프로 공적서를 내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제가 공적서를 제출하는데 도와드린 결과 그분께서 아주 좋은 성과도 얻었고, 맨 처음에 제가 이제 공적서 초안을 보내드렸을 때 감격하고 너무 감사했던 이제 대표적 사례를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클래식 음악, 팝과 클래식을 같이 하는, 접목해서 하는 그런 음악의 아주 최고 전문가로 이름 석자되면 알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이제 공적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들은 그동안 공적을 세운 게 너무너무 많아서 양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양을 많은 걸 쭉 나열을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보면은 말씀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언변이 엄청 좋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그 잘하는 말과 표현을 글로 써라 이러면은 굉장히 글을 한 줄 쓰기도 어렵고, 글을 한 페이지를 채운다는 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인구 5천만 중에서 한 8, 90% 이상은 그런 해당되는 분이라고 이해하면 되실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이민경 행정사가 이 글을 쓰는데 익숙해질 수 있고 자신이 있어진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 시점 2024년 어제도 일기 썼고 그저께도 일기를 썼고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는 거를 담아두고 정리하는 게 습관이 돼서,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배설을 해야 되는 것 같이 그 마음과 생각을 배설하는 곳이 이제 일기장인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일기를 쓰는 훈련된 그런 능력을 갖고 KBS에서 작가를 했습니다. 근데 KBS 작가를 하면서 늘어난 능력은 뭐냐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글을 써라 하면은 편지 하나 보내봐라 이러면은 누구누구니 기체우량 만강하옵시고, 옛날이라면 이와 같이 문어체로 자고가 전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이제 표현도 또 문어체적 사고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방송 작가가 되면은
우리가 방송을 듣다 보면은 MC가 오프닝 멘트, 우리 그 뭐 유키즈 언더블럭 거기 저 예능 프로그램이나 뭐 라디오 스타니 모든 예능 프로그램도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다 작가가 써준 대본에 의존해서 자기 내용과 애드립을 포함을 해서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KBS 작가를 할 때 이제 기체우량 만강하옵시다 이러면서 문어체로 작성해야 되는 문구를 안녕하세요, 저 이민경입니다 이렇게 말하듯이 문어체를 구어체로 표현하는 그 훈련을 한 5년 동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일기를 통해서 내면에 있는 생각을 글로 전환해서 표현하는 연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어체로 작성하는 거는 KBS 작가로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국회에서 보좌관이 됐으면 의원님들께서 이제 국정감사를 하세요. 이제 뭐 어떤 정책 보고를 요약한 요지를 한다 이러면 논리적인 표현을 써야 되는데, 반면에 의원님이 국정감사를 합니다. 장관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 이런 식의 표현은 이제 구어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어체로, 그래서 문어체적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를 구어체로 말하듯이 표현하는 그런 연습을 이제 자연스럽게 국회에서 22년 동안 또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를 나온 다음에는 제가 순천향대학의 취업진로 교수가 됐는데, 취업진로 교수는 어떤 걸 하냐면은 그 학생들이 제출할 이제 자기소개서라든가 뭐 이런 이력서 이런 첨삭을 해주면서 자기소개서를 표현하는 거를 하는 거죠. 이럴 때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모든 표현은 두 갈식으로 해라. 근데 이제 우리가 누구와의 대화를 할 때 뭐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러면 저기 이민경 씨는 너무 아름답고 뭐 키는 비록 작지만 이제 성격도 좋고 뭐도 좋고 그래서 내가 너를 마음에 들어 한다. 그래서 나 결혼할 생각이 없냐. 이게 이제 미괄식인 거죠. 근데 두 갈식은 나 너 마음에 들어, 결혼하고 싶어. 내가 너를 마음에 들어 하는 이유는 첫째, 너는 굉장히 성격이 좋은 것 같아. 뭐 외모도 괜찮은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두 갈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장의 고급화를 위해서 또 전달력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이제 두 갈식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글을 쫙 다 쓰고 풀어야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결론에 도달을 하다 보니까 문장이 대부분 미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제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갖고 저 공적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블로그나 이렇게 유튜브에 광고를 하면 이제 전화를 주시는 거죠. 그 전화 주신 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계신데, 앞서서 소개해드린 클래식 분야의 최고 대가에 이제 제가 공적서를 작성해둔 경력이 있고, 최근에는 또 어떤 경력이 있냐면 상조 분야에서 굉장히 활약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제 상조 분야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공적서를 주시겠죠. 그런데 굉장히 성실한 분이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글을 보내오셨어요. 그랬는데 뭐 PPT도 작성을 했고 또 공적서도 이미 많은 부분을 작성을 하셨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제 모든 공적서에는 먼저 요약본과 요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70자로 정리하려는 건 300자 정도로 정리했고, 50자로 하려는 건 또 500자 정도로 정리를 해서 이제 뭐 그분께서는 자기의 공적을 표현하려면 적어도 300자가 필요하신 분이고 500자가 필요한 분이죠. 이 부분은 이제 이민경 행정사가 키워드는 살리되 70자와 50자로 압축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디다 레포트를 낼 때 10장 20장 내기는 쉽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그 10장 20장에 담아야 될 내용을 한 장으로 표현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 되는 말 중에 대기업체에 가서 직원이 보고서를 서너 장으로 제출했다. 그러면은 그 상급자인 뭐 부장이라든가 이사께서 이제 요새는 그랬다가 인터넷에 올라오고 큰일 나겠죠. 근데 이제 저희 세대만 해도 종이를 얼굴에 팍 뿌리고 이게 보고서야 한 장으로 줄여와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은
표현을 장문으로 이제 만연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것을 두 갈식으로 작성을 해서 전달을 포인트를 접어서 어떠한 내용이라도 A4 용지 한 장이면 보고할 내용이 다 요약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강조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적서를 받아서 심사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첫 페이지에 있는 요지나 요약본을 보고 이분의 공적의 핵심 포인트는 뭔지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300자, 500자 된 거를 50자, 70자로 이제 줄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력서와 과거 포상 부분 그동안 했던 족적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성의 있게 PPT까지 해서 작성을 해주셨는데, 공적서는 이제 문서 글자화 시켜야지, PPT는 뭐 본인이 가서 브리핑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그 문서로 글로 나열을 해야 됩니다. 근데 PPT도 제가 그분이 아주 훌륭하게 작성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를 이제 공적서에 맞게 이제 몇 가지 글귀와 내용을 수정을 해서 그것도 첨부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적서에 대한 상세 내용을 보내주신 거 보면은 그분이 이제 맨 처음에 어떤 상조에 그냥 일반 직원으로 역할을 하다가 팀장이 됐다가 또 어디 강의도 하고 또 그러다가 이제 그런 그 직능단체 이사장도 되고 뭐 상조회 사업을 아주 활발하게 하시는 성장 가도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몇십 년 동안 한 발 한 발 스텝을 밟아가면서 이제 남긴 그 족적의 글들이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그거는 살려드리되 리드 멘트, 머릿말을 핵심적으로 그분이 내 족적이 한 50가지, 100가지다. 그럼 50가지, 100가지를 표현하면 everything is nothing입니다. 아무도 안 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조해야 될 몇 가지 점을 강조해서 이제 글로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A씨는 무슨 서비스 현장에서 상담소로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였으며 2006년에는 무슨 상조에서 의전 팀장으로 활동하고 업계에서 입지를 확보한 다음에 또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장래 문화를 교육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맡았으면서 대한민국 상장래 문화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했습니다. 뭐 이런 걸로 이제 30자로 압축을 해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력사항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어마어마한 내용은 뒤로 빼고 두 갈식으로 장래 문화의 핵심 전통인 효와 예, 공동체 의식, 그리고 영혼의 평안한 내세를 존중하는 것을 바탕으로 전통을 유지하면서 현대사회에 적합한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렇게 이제 앞에다가 리드멘트 앞장섰고 그 앞장선 구체적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하고 이제 그분이 이제 해온 여러 가지 일들을 나열을 쭉 해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의뢰인에게 그걸 보내드렸죠. 그러니까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공헌을 열심히 한 부분을 아주 짧게 강조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공헌을 세웠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족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나머지 내용은 그분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쭉 나열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이 공적서를 작성을 하는 거는 대부분 시간을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사실 공적서 제출하려고 그러면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돈을 부담하면서 하려는 분들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낑낑 매면서 시간을 다 까먹는 거죠. 시간을 다 까먹어갖고 제출 날짜가 뭐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더 뭐 바쁠 경우는 바로 다음날 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문서 갖고는 내가 공적을 인정받기 어렵겠다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인터넷 서치하다가 이거의 최고 전문가인 이민경 행정사를 찾아서 연락 주시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보니까 거의 이제 숨 넘어갈 정도로 바쁜 상황에서 연락을 주시기 때문에 이 공적서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한 내에 정확하게 맞춰서 작성해드리는 순발력과 신속성을 갖고 있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제가 공적서를 매번 작성하면서 확인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그분이 강조하신 수많은 족적을 머릿말을 만들어서 리드 멘트를 만들고 또 30자, 50자의 요약본을 해서 보내드렸더니 제가 매번 느끼는 겁니다. 감동에 감동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문장을 주옥같이 작성을 해서 자기가 자신 있는 공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지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잘 되면 이 모든 거는 행정사님 덕분입니다. 이러면서 극찬의 문자를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숨가쁘게 그분이 목적하는 공적서를 완성드렸지만 그 말 한마디에 아주 그 바쁜 과정에 대한 피로감을 다 눈 녹듯이 녹이면서 보람이 있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제가 하는 이민경 행정사가 하는 인허가 업무도 그러니까 허가를 해드림으로써 그 사업을 번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보람이 있고 또 그거 못지않게 공적서를 작성하는 거 역시 한 분야에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신 그분에게 활용점점 같이 더욱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는 보람으로 제가 아주 든든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업무 중에 하나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은 공적서 작성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언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촌철살인격으로 키워드를 잡아서 포인트를 잡아서 읽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의 공적은 무엇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람은 공적서에 포상을 해줘야겠다라는 결론에 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